전 맞선 보러 온 거지. 통장 잔고 검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평범한 식품회사 디자이너 이수아는 마지못해 나간 맞선 자리에서 낡은 옷차림에 지갑까지 잃어버린 강도진을 만난다. 비싼 식당을 나와 허름한 밥집으로 자리를 옮긴 수아는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그에게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사준다. 그러나 수아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자신 앞에서 밥값조차 내지 못하던 남자는 강성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고 수아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래된 이름 하나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의 작은 친절은 두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10여 년 전 묻힌 한 기업의 몰락까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 맞선 보러 온 거지. 통장 잔고 검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수아의 말에 강도진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역삼동의 고급 한식당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예약한 사람은 수아의 이모와 도진의 집안에서 오래 알고 지낸 중매인이었다. 수아는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가장 싼 코스가 자신이 평소 한 끼 식사에 쓰는 돈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보고 속으로 한숨부터 삼켰다. 그런데 맞선 상대라는 남자는 그보다 더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색이 바랜 짙은 회색 재킷, 목이 조금 늘어난 검은 니트 오래 신어 앞코가 희끗해진 운동화. 수아는 그 차림 자체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문제는 주문 직전이었다. 도진이 재킷 안주머니와 바지 주머니를 차례로 뒤지더니 낮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아가 눈을 깜빡이자 그는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휴대전화 결제도 지금은 안 됩니다. 오늘 기기를 바꾸면서 인증이 풀렸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재촉하자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괜히 이수아 씨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수아가 물었다. 지금 그냥 가시겠다고요? 네, 제 실수니까요. 그럼 저 혼자 이 식당에서 코스 요리 먹고 집에 가라고요. 도진이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하자 수아는 메뉴판을 덮었다. 나가요. 그가 짧게 굳었다. 역시 기분 나쁘셨군요. 수아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치며 말했다. 아니요. 여기 너무 비싸요. 저도 먹기 싫어요. 도진은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수아의 뒤를 반걸음쯤 떨어져 따라갔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대로 지하철역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아는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상가가 이어지는 곳에서 그녀는 빨간 천막이 달린 작은 식당 앞에 멈췄다. 유리문 안쪽에는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메뉴가 손글씨로 붙어 있었다. 여기는 괜찮아요. 수아가 말하자 도진이 가게 안을 한번 보고 다시 그녀를 봤다.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가격이요. 설마 이런 데서도 지갑 없다고 도망갈 거예요. 제가 밥값을 못 낸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주면 되죠.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에는 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마치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기준에 맞는 답을 확인하려는 사람 같았다. 수아는 잠시 도진을 바라봤다. 그러고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벌써 다음 약속부터 걱정하는 성격이에요. 도진이 대답하지 못하자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이모가 맞선 상대 굶겨서 돌려보냈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피곤해져요. 수아는 벽 쪽 작은 자리에 앉아 정식 2개를 주문했다. 도진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수아가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다. 그런데 진짜 버스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카드 정지는 했고요. 네, 신분증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밥보다 그게 더 큰일인데 왜 이렇게 태연해요? 도진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보통의 직장인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한 대답이었다. 음식이 나오자
도지는 처음 몇 분 동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밥을 먹었다. 얌전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배가 고픈 사람 특유의 조급함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수아는 몇 번이나 그 모습을 힐끔거리다가 결국 물었다. 오늘 점심 안 먹었어요. 도진의 젓가락이 멈췄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은요.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마시고 맞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수아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식탁 위 반찬을 그의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먹는 것보다 회의가 중요한 회사인가 봐요. 도지는 순간 웃을 뻔했다. 강성그룹 전략기획본부에 임원회의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그녀가 처음일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가다듬고 중매인이 알려준 설명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가족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냥 사무직입니다. 가족회사면 더 힘들겠네요. 남이면 퇴근이라도 눈치 덜 보는데 가족끼리는 집에서도 일 얘기하잖아요. 도지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까지 그가 맞선에서 비슷한 설명을 했을 때 여자들은 대부분 회사 규모부터 물었다. 직원이 몇 명인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수아는 그런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대신 월요일마다 야근해요 라고 물었고 회사 근처 밥은 맛있어요 라고 물었다. 심지어 도진이 지하철보다 버스를 자주 탄다고 하자 버스 환승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이상했다. 자신이 준비해온 시험지에 없는 답만 계속 나오는 기분이었다. 식사 중간 수아는 벽에 걸린 오래된 음료 광고 포스터를 보고 잠깐 시선을 멈췄다. 지금은 사라진 식혜 브랜드 로고가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저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진이 고개를 돌렸다. 아십니까?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수아는 웃으려 했지만 눈빛이 아주 잠깐 굳었다. 저런 포장 디자인은 요즘 보면 촌스러운데 이상하게 기억에는 오래 남아요. 글자 간격도 제멋대로고 색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소비자는 오히려 그런 걸 기억하거든요. 디자인 일을 하신다고 했죠. 식품회사에서 패키지 디자인해요. 그녀는 자신의 회사 이름을 짧게 말하고는 곧바로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지갑처럼 생긴 작은 카드 지갑을 꺼내 멤버십 카드를 찾던 수아의 손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진이 먼저 몸을 숙여주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손으로 적은 숫자와 재료, 이름 오래된 얼룩이 보였다. 한쪽 끝에는 태석이라는 두 글자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수아는 평소보다 빠른 동작으로 종이를 받아갔다. 감사합니다. 도진은 별것 아닌 듯 물었다. 레시피입니까? 수아는 잠깐 종이를 바라보다가 카드 지갑 가장 안쪽에 다시 밀어 넣었다. 그냥 오래된 메모예요. 말은 가벼웠지만 손끝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도진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 두 글자를 기억했다. 태석. 어디선가 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다. 식사를 거의 끝냈을 무렵 수아는 계산서를 한번 확인한 뒤 가방을 뒤졌다. 카드로 결제하면 될 일이었지만 그녀는 작은 지퍼주머니 안에 모아둔 현금을 먼저 꺼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다. 계산대 옆 추가 메뉴판에는 작은 글씨로 김치찌개 3,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빈 밥그릇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배 안 차죠? 괜찮습니다. 그 표정은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수아는 대답 대신 주인에게 김치찌개 하나를 더 부탁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 3장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도진의 시선이 그 돈을 따라갔다. 그녀에게 3,000원이 큰 돈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돈도 아니었다. 그녀는 잠깐 휴대전화 화면을 켜 병원에서 온 문자 알림을 확인했고 곧바로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이번 달 진료비 미납 안내라는 문구를 도진은 우연히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김이 올라오는 찌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드세요.
하루 종일 굶었다면서요. 도진은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수아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수아 씨는 안 불편합니까? 뭐가요? 맞선 나온 남자가 돈도 없고 옷도 이렇고 지금 당신한테 밥까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수아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처음으로 도진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아는 그를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강도진 씨, 처음으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물어본 것 중에 연봉 얼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물었어요. 아니요.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차가 뭔지, 회사가 얼마나 큰지 물어봤어요.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전 맞선 보러 온 거지. 통장 잔고 검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첫 문장보다 다음 말이 도진의 마음을 더 세게 찔렀다. 돈이 없으면 없는 거고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거죠. 그걸 왜 제가 창피해야 해요. 남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거짓말해서 비싼 걸 뜯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수아가 덧붙였다. 그리고 사람이 밥 굶는 게 더 싫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요. 화낼 일 있어도 밥은 먹이고 화내라고. 그녀는 말끝에서 잠깐 웃었다. 그러니까 괜히 자존심 다음에 돈 생기면 3,000원 갚든가요. 도진은 식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를 내려다봤다. 수십만 원짜리 식사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그의 인생에서 3,000원짜리 한 그릇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날 맞서는 이상할 정도로 오래 이어졌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수아는 회사에서 최근 맡은 즉석국 패키지 이야기를 했고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꽤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소비자가 맛을 보기 전에 포장만으로 맛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식품 디자인은 예쁜 그림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약속하는 일이죠. 약속이라. 도진이 되뇌었다. 수아가 말했다. 포장에 적힌 것과 실제 내용물이 너무 다르면 다시 안 사잖아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진의 걸음이 아주 잠깐 늦어졌다. 수아는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걸었다.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아는 화면을 보고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약 먹었어. 오늘은 늦지 않게 갈게. 아니, 괜찮아.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목소리는 밝았지만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도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버스 정류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수아가 조금 놀랐다. 나만이 친구 진짜 버스 타고 왔어요. 네, 그 차림도 진짜고요. 도진이 자기 재킷을 내려다봤다. 이것도 제 옷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짓은 아니었다. 대학 시절 입던 재킷을 창고에서 꺼내온 것이니까. 수아는 피식 웃었다. 그럼 오늘 완전히 사기친 건 아니네요. 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버스가 도착하기 전 수아가 먼저 지하철역 계단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맞선을 끝낸 뒤 두 번째 만남을 고민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필요하면 비서실에서 상대 쪽에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였다. 그는 이름과 회사만 알고 있는 이 여자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이유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인지 3,000원짜리 찌개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던진 질문에 화를 내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람을 모욕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도진이 결국 입을 열었다. 이수아 씨, 계단 앞에서 그녀가 돌아봤다. 왜요? 다음에는 제가 사겠습니다. 수아는 잠시 그를 보다가 웃었다. 먼저 지갑부터 찾으세요. 찾으면 연락해도 됩니까? 3,000원 돌려줄 생각이면요.
그것만 돌려주면 됩니까? 수아는 무슨 뜻인지 묻는 대신 손을 흔들었다. 그건 다음에 생각해보죠. 그녀가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에도 도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비서실장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도진이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무님, 아직도 역삼동이십니까? 차량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남 플래그십 쇼룸 개관 일정 때문에 수행 차량이 오전 일찍 출발합니다. 도진은 지하철역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차는 필요 없어. 내일 아침 내가 들를 곳이 하나 있어. 통화를 끝내려던 순간 민석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전무님이 확인하라고 하신 10여 년 전 계열사 인수건 말입니다. 자료가 일부 남아있긴 한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진의 얼굴에서 조금 전에 웃음이 사라졌다. 어떤 점이지? 당시 실사 자료와 최종 인수가 산정표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 평가액이 크게 내려간 흔적이 있는데 근거 문서가 없습니다. 담당 임원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시 사업개발 담당이 강석호 부회장님이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최근 몇 달 동안 그가 비밀리에 확인하고 있던 오래된 인수자료였다. 작은 식품회사를 헐값에 사들인 뒤 브랜드와 유통망을 분리해 여러 계열사로 넘긴 사건. 회계상으로는 이미 끝난 거래였지만 자금 흐름 중 일부가 이상했다. 민석이 덧붙였다. 창업자 이름도 확인됐습니다. 이태석입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 바닥에 떨어진 누런 종이와 그 끝에 적힌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태석. 그리고 식당 벽에 오래된 음료 포스터를 보던 수아의 눈빛. 도진은 아주 천천히 지하철역 입구를 돌아봤다. 이미 수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서울에 태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왔다. 민서가. 도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회사 창업자, 가족관계도 확인해. 잠시 뒤 그는 스스로 말을 멈췄다. 오늘 처음 만난 여자를 또 조사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우스웠다. 수아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사람을 만나러 온 거지 통장 잔고를 검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도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 기존 자료만 정리해. 이번에는 민석 쪽에서 놀란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이도 물은. 같은 시간 지하철 안에 앉은 수아는 가방에서 카드 지갑을 꺼냈다. 병원비 납부일을 확인하려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안쪽에서 조금 전 바닥에 떨어졌던 낡은 종이가 보였다. 수아는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펼쳤다. 배추 농축액 비율, 숙성 온도, 단맛 줄이기 같은 문장 사이사이에 오래전 아버지가 적어둔 숫자들이 빼곡했다. 어릴 때는 그것들이 전부 레시피 계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줄은 식품 배합과 전혀 맞지 않았다. 날짜와 금액처럼 보이는 숫자, 영어가 아닌 한글 초성 몇 개, 그리고 한쪽 구석에 여러 번 적힌 강성이라는 글자.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곧바로 종이를 다시 접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일부러 오래 열어보지 않았던 기록이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부도가 나던 날, 집 앞에 몰려왔던 사람들과 빈 공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오늘 만난 남자를 떠올렸다. 낡은 운동화와 텅 빈 지갑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묘하게 미안한 얼굴을 하던 강도진. 그의 성이 강씨라는 사실과 종이에 적힌 강성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연결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수아는 종이를 다시 카드 지갑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마지막 현금 3,000원으로 사준 김치찌개 한 그릇이 1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던 두 집안의 시간을 다시 같은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수아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출입구 주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같은 팀 후배가 휴대전화를 들고 뛰어오며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말했다. 선배, 저거 봤어요. 무슨 행사 있나 봐요. 차가 몇 대야 대체? 수아는 별 관심 없이 사원증을 찾다가 도로 쪽을 바라봤다. 검은 세단과 스포츠카, 행사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다. 차량 옆에는 강성모터스 로고가 붙은 행사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선두 차량의 문이 열렸다. 잘 재단된 짙은 감색 정장에 깔끔한 코트를 걸친 남자가 내렸다. 수아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정확히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사원증이 멈췄다. 낡은 운동화도 빛바랜 재킷도 없었다. 머리부터 구두 끝까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만큼은 분명 어젯밤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던 강도진이었다. 후배가 옆에서 거의 비명처럼 속삭였다. 잠깐만요. 저 사람 강성그룹 강도진 전무 아니에요. 요즘 후계 구도기사에 계속 나오는 사람. 수아가 천천히 후배를 돌아봤다. 뭐라고 대답 대신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도진 뒤로 비서와 수행 직원들이 따라붙었고 한 직원이 다가와 전무님 쇼룸 이동 시간이 촉박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수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이 사라졌다. 도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 앞 두 걸음 거리에서 멈춰 섰다. 이수아 씨. 수아의 입술이 굳었다. 강도진 씨가 아니라 강도진 전무님이셨네요. 주변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한꺼번에 꽂혔다. 도진은 직원들에게 먼저 이동하라고 손짓했다. 차량들은 쇼룸으로 먼저 보내세요. 나는 따로 가겠습니다. 비서실장 최민석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회사 앞은 더 소란스러워졌다. 수아는 자신을 찍으려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고 도진의 팔을 잡아 건물 옆 좁은 통로로 끌고 갔다. 손을 놓자마자 그녀가 낮게 물었다. 이게 뭐예요? 오늘 강남 쇼룸 개관식이 있어서 행사 차량들이 같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차 얘기 말고요.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제 가족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이라고 했죠.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거짓말에 가까운 설명이었던 건 인정합니다. 가까운 정도예요. 처음부터 제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아가 헛웃음을 흘렸다. 왜요? 재미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도진은 피하지 않았다. 저를 알고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만나기도 전에 제 집안과 재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더 차갑게 식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한 거네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미안합니다. 느낀 게 아니라 시험한 거잖아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제가 비싼 식당을 고집하는지, 지갑 없다고 했을 때 표정이 바뀌는지, 돈 없는 남자랑 밥 먹기 싫어하는지 보고 점수 매긴 거잖아요. 도진이 바로 부정하지 못하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요. 어제 그 질문도 그래서 했구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답 확인하려고 던진 거였죠. 도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명확한 죄책감이 스쳤다. 잠깐의 침묵 뒤 도진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어제는 당신이 밥을 샀으니까 오늘 저녁은 제가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른 겁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다. 얼마짜리 사려고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한테도 그랬어야죠. 도진의 눈빛이 멈췄다. 수아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제가 화난 건 당신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숨겼기 때문만도 아니고요. 당신이 저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봤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도진이 낮게 말했다. 그 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어제 남은 현금 3,000원까지 써가면서 당신 밥을 사줬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배고픈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당신한테는 그 모든 행동이 합격 여부였을 수도 있겠네요. 수아 씨, 두 번째 약속은 거절할게요. 도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기회도 안 주겠다는 겁니까? 기회라는 말도 이상하네요. 제가 무슨 면접 봤어요? 수아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강도진 전무님은 아마 늘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겠죠. 누가 믿을 만한지, 누가 회사에 필요한지, 누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연애까지 그렇게 하면 상대는 계속 시험받는 사람이 돼요.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는 그가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힐끗 봤다. 안에는 분명 선물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가져가세요. 어제 3,000원은 선물이 아니라 밥값이에요. 갚고 싶으면 언젠가 정말 자연스럽게 갚아요. 수아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동료들이 일제히 모니터에서 얼굴을 들었고 후배 김예진은 의자를 끌고 다가왔다. 선배, 진짜 강도진 전무랑 아는 사이예요. 옆자리 대리가 끼어들었다. 아는 사이,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직접 회사 앞까지 왔잖아.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다. 어제 처음 만났어요. 어디서요? 맞선. 사무실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폭발했다. 질문이 쏟아지기 전에 팀장 박정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수아를 불렀다. 수아는 불길한 기분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다. 박정우는 평소보다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수아 씨, 강성 쪽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어. 어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도 강도진 전무가 직접 찾아온 정도면 꽤 분위기가 좋았나 보네. 업무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박정우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왜 그렇게 경계해? 내가 뭐 부탁이라도 할까봐. 그 말을 듣자마자 수아는 오히려 더 긴장했다. 박정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다음 분기 핵심 프로젝트 목록이 떠 있었다. 최상단에는 강성푸드 신규 간편식 브랜드 패키지 및 브랜딩 제안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강성그룹 식품 계열사 통합 브랜드 경쟁 입찰에 들어가게 됐어. 규모가 커. 이거 잡으면 팀 전체 실적이 달라져. 수아의 시선이 강성이라는 두 글자에서 멈췄다. 전날 밤 아버지의 낡은 메모에서 봤던 이름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박정우는 그 반응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며 웃었다. 그러니까 더 잘 됐지. 수아 씨가 아는 사람이 의사결정 라인에 있으니까. 팀장님. 수아는 곧바로 말을 잘랐다. 그 사람에게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떤 것도 물어볼 생각 없습니다. 박정우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누가 기밀을 빼오래. 그럼 제가 아는 사실이 왜 잘 됐다는 건데요. 정보라는 게 꼭 기밀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강성이 이번 브랜드에서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경영진이 젊은 층을 중시하는지, 가족 고객을 중시하는지, 그런 분위기 정도는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수아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다. 그런 걸 얻으려고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직 만나기는 하나 보네. 박정우가 농담처럼 던졌지만 수아는 웃지 않았다. 업무 담당자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질의하세요. 박정우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기대었다. 수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회사에서 개인 인맥도 능력이야. 큰 프로젝트 하나 따오면 다음 승진 때 얼마나 유리한지 본인도 알잖아. 승진이라는 말에 수아의 손가락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대출이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 승진하면 나중에는 제 디자인 실력이 아니라 강도진 전무를 안다는 이유로 승진했다고 하겠죠. 박정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고집이 세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문을 닫고 나왔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강성이라는 이름이 하루 만에 개인적인 불쾌함을 넘어 자신의 일과 과거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한편 쇼룸 개관식을 마친 도진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법무준법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번 분기 강성푸드 브랜드 경쟁 입찰 참가사 명단 나왔습니까? 담당 임원이 파일을 보내자 도진은 수아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확인했다. 잠시 뒤 그는 짧게 지시했다. 이 건의 심사와 평가에서 제 이름을 전부 빼세요. 관련 보고도 최종 결과 전까지 받지 않겠습니다. 담당 임원이 당황했다. 전무님이 신규 브랜드 방향을 직접 잡으셨는데 빠지시면 일정상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참가사 중에 관계자가 있습니까? 도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석이 들어왔다. 이수아 씨가 거절했습니까? 도진이 눈을 들었다. 왜 그렇게 확신하지? 전무님, 얼굴이 제가 모신 이후로 제일 안 좋습니다. 도진은 피곤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안 통하더군.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통은 선물을 보내시거나 좋은 식당을 예약하시면 도진이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걸 하면 더 화낼 사람이다. 그는 책상 한쪽에 놓인 종이봉투를 바라봤다. 아침에 건네려 했던 것은 비싼 명품이 아니라 분실한 지갑을 찾았다는 의미로 준비한 작은 교통카드 케이스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지금 생각하면 자신이 또 정답을 만들어주려 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람한테 신뢰를 얻는 방법을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더군.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도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돈이 아니라 시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뿐이야.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 그 후 며칠 동안 도진은 수아에게 장문의 사과도 꽃도 선물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딱 한 번 문자했다. 어제 제가 한 행동이 왜 불쾌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수아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사흘 뒤 퇴근길 회사 근처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그녀는 뜻밖의 사람을 발견했다. 정장을 입은 도진이 혼자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수행원도 없고 차도 없었다. 수아는 일부러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지만 도진이 먼저 말했다. 이 노선이 성수 쪽으로 바로 갑니까? 수아가 멈췄다. 강성그룹 전무가 지하철 노선도도 몰라요. 어릴 때 이후로 거의 안 탔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성수에 일정이 있습니다. 차는요, 두고 왔습니다. 수아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때문에요. 도진은 솔직히 답했다. 절반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지하철도 탈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아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도진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도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열차가 들어오자 사람들 사이에 밀려 두 사람은 같은 칸에 탔다. 출근 시간만큼 붐비지는 않았지만 자리는 없었다. 도진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급정거에 몸이 흔들렸고 수아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세상 모든 게 기사님이 부드럽게 운전해주는 것 같진 않죠. 배우는 중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배우는데요? 도진은 잠시 그녀를 봤다. 당신이 사는 세계를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제 방식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요. 수아는 웃음을 거뒀다. 그 말은 예상보다 가벼운 변명이 아니었다. 성수역에서 내리기 전 수아가 먼저 말했다. 저녁은 먹었어요. 도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입니다. 수아가 곧바로 의심스러운 눈을 했다. 이번에도 일부러 굶은 건 아니죠. 도진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 일정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역 근처 작은 칼국수집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도진이 계산대 앞에서 먼저 카드를 꺼냈다. 수아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3,000원부터 갚는다면서요. 오늘은 그 이자까지 갚겠습니다. 재벌 이자는 무섭겠네요. 적정 수준으로 협의하죠. 분위기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수아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팀장 박정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내일 강성푸드 제안 전략회의. 수아 씨도 참석. 강 전무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뭔지만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봐. 수아는 곧바로 화면을 껐다. 도진이 알아챘지만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한 가지 먼저 말할 게 있습니다. 당신 회사가 강성푸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수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요. 저는 해당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평가 자료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도진은 덧붙였다.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불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서로의 일이 관계 때문에 의심받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보잔데 수아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해 그녀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았다. 그 차이가 수아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강성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강석호는 보고서를 넘기다가 비서가 건넨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다. 도진 전무가 이번 강성푸드 입찰 심사에서 빠졌다고 예. 참가사 중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준법지원 쪽에 먼저 신고했습니다. 석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누군데?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업체 중 하나인 한빛푸드 디자인 소속 이수아라는 직원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호가 들고 있던 펜이 멈췄다. 이수아. 네. 한자가 어떻게 되지? 비서가 자료를 확인하려 하자 석호는 갑자기 말했다. 아니, 됐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그 여자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봐. 비서가 단순한 디자인 직원 같습니다. 라고 하자 석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내가 직업 물었나? 가족을 알아보라고 했어. 한편 칼국수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수아도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 이태석의 회사 명함, 오래된 제품, 라벨 인수, 당시 받았던 몇 장의 통지서가 남아 있었다. 그중 한 장 하단에 찍힌 회사명을 본 순간 수아의 손끝이 굳었다. 강성유통 주식회사.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들어 올렸다. 전날까지 강도진이라는 이름은 그저 자신을 시험한 재수 없는 맞선 상대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뒤에 붙은 강성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몰락과 같은 종이 위에 놓여 있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설마 그 강성이야. 그리고 같은 순간 강석호 역시 10여 년 동안 애써 묻어둔 한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태석.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그의 조카가 만난 한 여자 때문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아 씨, 내가 무슨 산업기밀을 빼오라고 했어. 박정우 팀장은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낮은 웃음을 흘렸다. 테이블 위에는 강성푸드 신규 브랜드 제안서 초안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경쟁사 분석표와 소비자 조사 결과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다. 수아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서 막 도착한 메일을 바라봤다. 제목은 강성 측 의사결정 포인트 확인 요청. 본문에는 겉보기엔 평범한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 경영진이 선호하는 패키지 방향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비자층 최종 프레젠테이션 때 강조해야 할 요소. 박정우가 펜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렸다. 저 정도는 업계 사람끼리 밥 먹으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강도진 전무랑 계속 보는 사이잖아.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업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원칙주의자처럼 굴어? 수아 씨 승진 후보인 거 알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가 본부장한테 직접 밀어줄 수도 있어. 그 말에 수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어머니의 다음 달 검사비가 머릿속을 스쳤다. 월급이 조금만 올라가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박정우는 그 짧은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야. 수아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기회랑 편법은 다릅니다. 박정우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편법이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 그럼 공식 질의로 보내세요. 강성에서 답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답하겠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박정우가 뒤에서 덧붙였다. 알겠어. 그럼 그냥 수아 씨가 강성 커뮤니케이션 담당 역할을 맡는 걸로 정리할게.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이미 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다. 나중에 누가 봐도 자연스럽잖아. 그날부터 이상한 메일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박정우는 수아에게 강성 요구사항 확인, 고객사 선호도, 사전 파악, 전무 의견 반영 가능 여부 같은 제목의 메일을 보내고 여러 사람을 참조에 넣었다. 실제로 수아가 강도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도 문장만 보면 마치 그녀가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정보를 받아오는 담당자인 것처럼 읽혔다. 수아는 처음 두 통은 단순히 불쾌하게 넘겼지만 세 번째 메일을 받은 순간 마음이 달라졌다. 박정우가 지난번 강전무와 대화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 바람이라고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회신했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비공식적인 정보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공식 창구를 통해 질의해 주십시오. 회신 버튼을 누르기 전 수아는 잠시 손을 멈췄다. 팀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앞으로 자신의 인사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관련 메일들을 별도 폴더에 정리해 보관했다. 옆자리 예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 팀장님이 또 뭐 시켰어요? 수아는 화면을 끄며 대답했다. 나중에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지 보고 있어. 예지가 놀란 얼굴을 하자 수아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상하게도 이번 일은 단순한 회사 정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강성이라는 이름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오래전 아버지가 무너져가던 모습이 함께 따라왔기 때문이다. 강성그룹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이 입찰 심사에서 공식적으로 빠졌다는 사실은 내부에 빠르게 퍼졌다. 준법지원부서는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라고 기록했지만 강석호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임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는 무심한 척 말했다. 도진이가 요즘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더군. 참가업체 직원 하나 만난다고 심사에서 아예 빠졌다면서 누군가 웃으며 오히려 깔끔한 처리 아닙니까? 라고 하자 석호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렇지.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말이야. 그 짧은 문장이 하루 만에 여러 버전으로 변했다. 도진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다 미리 빠진 것 아니냐는 말. 이미 내부 전략이 흘러간 뒤 형식적으로 이해 충돌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민석이 관련 소문을 보고하자 도진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빠진 날짜와 문서 결제 기록은 모두 남아있지. 예. 업체 최종 제안서 제출 전입니다. 그럼 됐어.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장의 오래된 자료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태석 대표건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인수가가 내려가기 직전 재무실사 보고서가 한 차례 교체됐습니다. 원본은 사라졌고 최종본만 남아 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다. 교체 지시는 당시 사업개발본부장 직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강석호.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법적인 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었다. 도진은 자료를 덮었다. 추측으로 움직이지 마. 원본 흔적부터 찾아.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수아. 만약 정말 그 이태석의 딸이라면 자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수아는 주말 저녁 어머니가 잠든 뒤 작은 거실 바닥에 오래된 상자를 모두 펼쳐놓았다. 아버지 회사에 제품 라벨, 낡은 명함, 공급업체 계약서 복사본, 폐업 직전 집으로 날아온 통지서들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이것들을 거의 열어보지 않았다. 기억을 들춰낼 때마다 아버지가 실패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씩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다. 해담식품 대표 이태석. 한때 마트 진열대 한 구석을 차지했던 작은 브랜드였다. 수아는 어린 시절 공장에 따라가면 아버지가 새 제품 포장을 보여주며 사람은 맛보기 전에 먼저 눈으로 먹는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금 자신이 식품 패키지 디자이너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서류 중간에서 강성유통의 인수의향서가 나왔다. 처음 제시된 금액과 최종 계약 직전 금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날짜에 아버지가 손으로 적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재실사, 이유 불명, 재고평가 급락, 유통계약 해지 통보가 같은 주에 집중. 수아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단순한 경영 실패라면 왜 아버지는 이런 문장을 남겼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했던 오래도된 기억들을 되짚었다. 당시 기사들은 해담식품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 악화를 짧게 언급했을 뿐이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아버지의 레시피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식재료 비율 사이에 뜬금없이 들어간 숫자들. 수아는 처음으로 그것을 레시피가 아니라 날짜와 금액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도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번에 말씀하신 회사 입찰권 때문에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게 말하지 말고 준법지원 공식 창구로 연락하세요. 제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도. 평소 같으면 수아는 그 문장에서 그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려 한다는 점을 먼저 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에는 강성이라는 이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아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도진은 목소리의 분위기를 알아차린 듯 바로 대답했다. 어디로 갈까요? 두 사람은 회사와 멀리 떨어진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수아는 인사도 없이 복사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강성유통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수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회사 알아요. 과거 계열사입니다. 이태석이라는 사람은요. 도진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그 순간 수아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알고 있네요. 도진은 신중하게 말했다. 이름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과거 인수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아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왜 그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 대답이 그녀에게는 가장 잔인하게 들렸다. 수아가 짧게 웃었다. 또요, 수아씨, 또 내가 모르는 걸 혼자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도진은 그녀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호의 이름을 꺼낼 수도 없었다.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오히려 당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수아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이미 상처예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도진 앞에 밀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태석, 해담식품 대표. 도진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아는 그의 침묵에서 또 다른 의미를 읽었다. 강성이 우리 아버지 회사를 인수한 뒤 모든 게 끝났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인수라고 했어요. 살려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거래처는 갑자기 떨어져 나가고 결국 아버지는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브랜드는 여러 군데로 찢어졌고요.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우리 집에는 빚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능한 사장이라고 부르는 걸 끝까지 들었어요. 도진이 낮게 말했다.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아가 눈을 들었다. 그러면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이태석 대표의 딸인 건 확실히 몰랐습니다. 확실히 그녀가 비웃듯 되물었다. 도진은 아차 싶었다. 첫날 당신이 떨어뜨린 메모에서 이름을 봤습니다. 다음 날 조사 자료에서 같은 이름이 나왔고요. 하지만
가족관계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정말 자신을 조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조차 지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다.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한테 진짜를 다 말한 적이 없네요. 수아의 목소리는 오히려 조용해졌다. 도진이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했다. 처음에는 신분을 숨기고 나를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당신 집안과 우리 집안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말하지 않았고요. 가능성만으로 당신 아버지의 과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판단을 왜 당신이 해요? 도진이 멈췄다.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알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상처받을지 아닐지 왜 늘 당신이 먼저 결정해요? 당신은 사람을 보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통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도진이 가장 듣기 싫었던 정확한 지적이었다. 그는 한참 뒤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제 방식대로 판단했습니다. 수아는 순간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을 보면 자꾸 당신 뒤에 강성이 보여요. 저와 강성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당신 가족은 그 회사를 가져갔어요. 당신은 그 안에서 자랐고 지금 그 그룹의 후계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당신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진은 붙잡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대신 말했다. 지금 당장 저를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요. 수아 씨, 더 만나면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과거를 외면하게 될 것 같아요. 난 그게 더 무서워요. 그녀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다. 도진은 끝내 손목을 잡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수아는 출근하자마자 박정우에게 강성푸드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장난해. 네가 메인 디자이너야. 중간에 빠지면 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고 있습니다. 이번 승진도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해. 그것도 압니다. 박정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강전무랑 싸웠어.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야.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래서 더 빠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줬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다들 알아. 이제 빠진다고 깨끗해져. 적어도 제가 정보를 가져왔다는 거짓말은 못하게 할 수 있겠죠. 박정우가 얼굴을 굳혔다. 수아는 미리 출력한 자신의 회신 메일과 업무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제외 요청 메일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팀장님이 제게 비공식 정보 확인을 요청한 메일에 대해서도 제가 거절했다는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박정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회사 생활 그렇게 원칙만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원칙 때문에 손해보는 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을 제가 한 것처럼 책임지는 건 감당 안 합니다. 회의실을 나온 순간 다리가 조금 떨렸다. 승진도 성과급도 어머니 병원비를 조금 더 편하게 감당할 가능성도 멀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숨은 더 잘 쉬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다시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이제는 한 장씩 사진을 찍고 날짜가 있는 부분을 따로 적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반복적인 숫자 조합이 눈에 들어왔다. 3.18, 4.2, 7800, KS 유통, DH, 재평가 후 4950, 재료 배합표라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숫자 옆에 같은 짧은 표시가 여러 번 반복돼 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중요한 레시피를 기록할 때도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적지 않았다.
수아는 오래된 인수통지서를 꺼내 날짜를 맞춰보기 시작했다. 3월 18일은 강성 측 1차 실사가 끝난 날과 가까웠고 4월 초는 인수 가격이 크게 낮아졌던 시기였다.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작은 수첩 하나를 더 꺼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숫자가 바뀌었다. 내가 본 보고서와 다르다. 수아는 숨을 멈췄다. 같은 시각, 강성 본사에서는 도진이 민석이 찾아온 과거 결제 기록을 보고 있었다. 사라진 실사 원본 대신 남은 문서 번호 하나, 그 번호 끝, 내 자리는 4950이었다. 도진의 시선이 그 숫자에 멈췄다. 수아는 아직 몰랐다. 아버지가 음식의 맛을 지키기 위해 남겼다고 생각했던 낡은 노트 속 숫자들이 10여 년 전 누군가가 바꿔버린 회사의 가치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수아는 밤새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와 오래된 인수 서류를 번갈아 들여다봤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우연히 비슷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짜를 하나씩 맞춰갈수록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패턴이 나타났다. 3.18 옆에는 원재료 재고 평가라는 짧은 메모가 있었고 4.2 옆에는 거래처 3곳, 동시 해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7, 800 아래에는 선을 2번 긋고 4, 950이라는 숫자가 다시 쓰여 있었다. 수아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아버지가 식품 배합비와 회사 이야기를 같은 노트에 적은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태석은 회사가 어려워진 뒤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었다. 대신 늘 들고 다니던 레시피 노트에 자신이 기억해야 할 숫자를 섞어 적어둔 것이다. 그것은 완성된 장부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증거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했다. 수아는 한참 망설이다가 도진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가 먼저 말했다. 수아 씨.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4950이라는 숫자, 당신도 본 적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몇 초 뒤 도진이 낮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수아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만나야겠어요. 도진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갈까요? 수아는 아버지의 노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당신 회사도 내 회사도 아닌 데서 봐요. 그리고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가져와요. 숨기지 말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 마포의 작은 공유회의실에서 만났다. 일부러 사무실이나 호텔 라운지를 피한 곳이었다. 수아가 먼저 도착해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았고 도진은 두꺼운 서류철 대신 몇 장의 복사본과 노트북만 가져왔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먼저 약속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수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도진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노트 한 페이지를 밀어줬다. 이건 아버지가 쓴 거예요. 1차 실사 끝난 시기랑 최종 가격이 내려간 시기가 거의 맞아요. 도진도 자신의 자료를 옆에 놓았다. 이건 당시 강성유통 내부 문서 번호입니다. 원본 실사 보고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수정본 등록 시점과 결제 라인이 기록돼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날짜를 맞췄다. 수아가 DH라고 적힌 부분을 가리켰다. 이건 처음엔 무슨 원료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명함첩에 동해유통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인수 직전에 거래를 끄는 세 곳 중 하나예요. 도진은 노트북에서 오래된 법인 자료를 열었다. 동해유통은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에 흡수됐습니다. 어디예요? 도진이 화면을 돌렸다. 작은 투자회사 이름이 나왔다. 그 회사에 당시 주요 관계자 가운데 강석호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름 하나가 있었다.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도진은 곧바로 덧붙였다. 이것만으로 석호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아는 예상 밖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번에는
나도 먼저 결론 내리지 않을게요.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변했다. 조사를 이어갈수록 구조는 단순한 한 번의 헐값 인수가 아니었다. 해담 식품의 재고 가치가 갑자기 낮아지고 비슷한 시기에 주요 거래처 몇 곳이 계약을 끊으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금 그 직후 강성유통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인수 조건을 다시 내밀었다. 문제는 거래가 끝난 뒤였다. 해담 식품이 가지고 있던 몇 개의 유통권과 브랜드 사용권이 별도 법인으로 넘어갔고 그 법인들 중 일부가 몇 년 뒤 석호와 가까운 인물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다. 수아는 아버지의 노트에서 반복되는 KS 표시 옆에 작은 별표가 찍힌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중요한 레시피에 별표를 잘 안 했어요. 이건 경고 표시였을 거예요. 도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말했다. 여기에도 같은 날짜가 있습니다. 수정실사 보고서가 등록된 날이에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적어도 자신이 처음 본 숫자와 최종 숫자가 달랐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아의 눈이 붉어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회사가 어려운 건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누군가를 쉽게 의심하지 않았다. 도지는 그녀가 울 것 같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수아 씨 아버지가 무능해서 회사를 잃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록은 적어도 제가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강시성을 가진 남자에게 듣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잠시 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도진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강씨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내가 평생 제일 싫어했던 게 출신 때문에 사람 판단하는 거였는데 똑같이 했더라고요. 도진은 즉시 괜찮다고 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수아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당신한테 배운 말은 아니고요. 도진도 아주 작게 웃었다. 그러나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도 사과해야 합니다. 처음 맞선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먼저 판단했습니다. 하나, 당신이 뭘 알면 상처받을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결정권을 빼앗은 거였습니다. 수아가 말했다.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 자료를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도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보여줄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강성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문서 목록과 아직 찾지 못한 원본 기록의 흔적이 정리돼 있었다. 수아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그것은 신뢰를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신뢰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내놓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진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과거 기록을 맞추는 사이 강석호도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성그룹 긴급감사위원회 소집 요청이 올라왔다. 사유는 강성푸드 경쟁 입찰 관련 임원, 이해 충돌 및 정보 유출 의혹. 석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도진을 향해 서류 하나를 밀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경쟁업체 직원인데 네가 신규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다가 갑자기 심사에서 빠졌다. 너무 절묘하지 않나. 도진은 서류를 넘겨보지도 않았다. 제가 빠진 날짜부터 확인하시죠. 석호가 비웃었다. 그 전에 정보를 안 줬다는 증거가 있나? 제가 정보를 줬다는 증거부터 제시하셔야죠.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석호는 참가업체 한빛푸드디자인 내부에서 작성된 메일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는 강전무 의견 파악, 개인 접촉을 통한 선호도 확인,
같은 표현이 있었다. 몇몇 임원이 표정을 굳혔다. 석호가 말했다. 이 정도면 최소한 조사할 이유는 충분하지. 도진은 화면을 한참 보다가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석호가 순간 멈칫했다. 도진은 준비한 문서를 감사위원장에게 건넸다. 그래서 저는 해당 회사가 최종 참가사로 확정된 당일 제 이름을 심사와 보고 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준법 지원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제안서 제출 전이고 평가 기준 확정 전입니다. 이후 관련 자료 열람 기록도 없습니다. 감사 담당자가 시스템 기록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이턴 기록 창구로 남앞으로 난 강전무 계정은 그날 이후 프로젝트 문서 접근 권한이 차단돼 있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아주 조금 굳었다. 도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이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면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인지 아닌지는 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시각 한빛푸드 디자인에서도 수화가 불려 들어갔다. 박정우는 본부장과 인사 담당자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넘기려 했다. 이수화 대리가 강전무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본인이 고객사와 친분이 있으니 커뮤니케이션을 맡겠다고 했고요. 수화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오면 화부터 났을 것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차분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까? 박정우가 헛기침했다. 업무는 꼭 기록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수아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자신이 보낸 회신 메일들을 띄웠다. 강도진 전무에게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문의한 사실 없음. 비공식 정보 요청 거절. 공식 창구를 통한 질의 요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제출한 메일까지 차례로 보여줬다. 인사 담당자의 표정이 달라졌다. 수아는 다음 메일을 열었다. 박정우가 직접 쓴 문장이었다. 강전무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뭔지만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봐. 박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아가 말을 끊었다. 저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팀장님이 제가 개인적인 대화에서 정보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해서 메일에 남겼습니다. 본부장이 박정우를 바라봤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제 직장을 지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기록되는 걸 막으러 왔습니다.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두려움이 줄었다. 승진이 사라질까봐, 회사에서 미움을 받을까봐 겁냈던 지난 며칠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강성감사위원회가 끝난 뒤 석호는 도진을 복도에서 붙잡았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집안일까지 들쑤시고 다니는 거냐. 도진은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석호가 낮게 웃었다. 이태석 딸을 만나고 있더군. 도진의 눈빛이 변했다. 수아의 가족관계를 자신은 일부러 조사하지 않았지만 석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삼촌은 왜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가족부터 조사하셨습니까? 석호의 웃음이 사라졌다. 도진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10년도 더 된 작은 식품회사 대표 이름입니다. 정상적인 인수였다면 기억할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요. 내가 직접 진행한 거래니까 기억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지 않았다. 어떤 증거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질문만 던졌다. 그럼 당시 원본 실사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석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도진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수정본은 있는데 원본이 없습니다. 평가액은 크게 떨어졌고 같은 시기에 주요 거래처가 동시에 계약을 끊었습니다. 그 거래처 중 하나는 이후 삼촌 측근과 연결된 법인으로 넘어갔고요.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 협박하냐? 아닙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을 의심하면 몰래 시험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석호가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네가 후계 자리까지 날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 도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은 기록해 두고 싶을 정도로 흥미롭네요. 며칠 뒤 도진과 수아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수아가 먼저 자료를 정리해왔다.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확보한 메일은 입찰 관련 의혹을 벗는 데 쓰였지만 아버지 문제와는 별개였다. 그녀는 두 사안을 섞지 않았다. 도진 역시 강성의 과거 인수권을 경쟁 입찰 문제와 분리해 외부 검토가 가능한 감사 절차로 넘겼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도진이 말했다. 나머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의 그녀라면 답이 나오기 전까지 불안해서 무엇이든 더 파고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이미 충분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녀가 아버지의 노트를 넘기다가 뒷표지 안쪽에 붙은 얇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오래된 제품 원가표였다. 하단에는 해담 식품이 마지막으로 거래했던 포장재 업체의 정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수아가 멈칫했다. 이 번호 아버지 노트에 계속 나오는 DH 뒤숫자랑 같아요. 도진이 자료를 확인했다. 그 포장재 업체는 인수 직전 해담 식품에 갑자기 선결제를 요구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업체 역시 당시 석호 측 인물과 거래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결정적 증거 하나가 아니었다. 하지만 거래처 이탈 재고, 가치 하락, 실사 보고서 수정 인수가 이나가 서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조각이었다. 수아는 한참 뒤 노트를 덮었다. 아버지가 이걸 장부처럼 남긴 게 아니었네요. 도진이 물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낡은 표지를 손끝으로 쓸었다. 기억하려고 남긴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 숫자가 언제 바뀌었는지. 아버지는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도진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수아가 그를 바라봤다. 이번에 나 안 도와줬죠? 도진이 조금 당황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회사 일. 당신이 전화 한 통해서 팀장 자르라고 하지 않았고 내 승진 보장하라고도 안 했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했을 수도 있죠. 도진이 솔직하게 웃었다. 아마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아도 눈물 사이로 웃었다. 그럼 조금 나아졌네요. 합격입니까? 도진이 무심코 묻자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도진은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몇 초 뒤 수아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또 시험 얘기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도진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도 강석호도 조사 결과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판단대 위에 세우지 않은 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강성그룹 감사실에는 10여 년 전 해담식품 인수 과정에 대한 정식 재검토 지시가 내려갔다. 조사 대상 목록 가장 위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강석호. 강성그룹 감사실의 재검토가 시작된 뒤 한 달 동안 도진과 수아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서로를 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지 않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감사 과정에서는 해담식품 인수 당시에 수정 실사 자료, 거래처 계약, 해지 시점 관련 법인의 자금 흐름이 차례로 검토됐다. 수아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노트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었지만 조사팀이 어떤 시점과 거래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오래된 자료를 맞춰본 결과 해담식품의 기업 가치가 짧은 기간 안에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여러 거래처가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고 이후 일부 사업권이 강석호와 가까운 인물들이 관계된 법인들로 흘러간 흔적이 확인됐다. 어느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석호는
마지막까지 당시 시장 상황이 나빴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과거 자신이 직접 결제한 문서들과 관련자 진술이 하나씩 쌓이면서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결국 도진을 향해 말했다. 네가 지금 누구 집안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하는 짓이냐? 도진은 한동안 삼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집안을 무너뜨린 건 진실을 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숨긴 사람이죠. 석호가 이를 악물었다. 후계자 자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나?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자리를 얻으려고 이 일을 덮어야 한다면 애초에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강석호는 그룹 내 모든 주요 직책에서 물러났고 과거 거래와 관련된 재무상 문제들은 별도의 조사 절차로 넘어갔다. 그것은 영화처럼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몰락이 아니었다. 석호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임원들이 있었고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믿었던 직원들도 있었다. 그룹 내부에서는 책임 범위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해담 식품 인수 과정이 적어도 회사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깨끗하고 정상적인 거래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강성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평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태석과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 과거 해담식품이 개발했던 상표와 제품명 가운데 아직 강성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일부 권리에 대해서도 원소유자 측과 반환 협의가 진행됐다. 도진은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빠졌다. 수아가 처음 관련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진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오래도록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내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던 거구나. 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그 사람이 회사 잃은 게 억울해서 아픈 줄만 알았어.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믿는 거였나 보다. 수아는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품에 안았다. 10여 년 동안 그녀가 되찾고 싶었던 것은 돈도 회사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끝까지 무능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 하나였는지도 몰랐다. 한빛푸드 디자인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박정우는 회사 내부 조사에서 개인적 친분을 업무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실과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려 한 과정이 확인되면서 팀장 직책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수아에게 다시 강성푸드 프로젝트에 복귀해달라고 제안했고 동시에 다음 인사에서 승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부장은 회의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 대리가 억울한 일을 겪은 건 회사 책임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다시 맡아준다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수아였다면 승진과 연봉이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여전히 현실이었고 갑자기 생활이 넉넉해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복귀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어떤 조건입니까? 제가 강도진 전무를 안다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처음 제가 제출했던 디자인 평가와 업무 실적으로 담당자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고객사와의 소통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한 가지를 더 말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해담식품 관련 상표를 이 회사 프로젝트에 이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과거이고 제 경력은 제 실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수아는 아주 오래간만에 자신의 사원증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에 기대어 살고 싶지도 않았다.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능했다. 도진에게도 후계 구도를 둘러싼 변화가 찾아왔다. 석호가 물러난 뒤 일부 임원들은 오히려 도진에게 더 강하게 차기 경영권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하지 않았다. 회장인 할아버지 강영환이 그를 불러 단둘이 차를 마시던 날, 노인은 한참 동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석호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의심만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래 파고들었어? 도진은 잠깐 생각했다. 그룹 안에서 이상한 숫자를 본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후계 경쟁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영환의 눈썹이 움직였다. 도진은 솔직하게 말을 이었다. 삼촌이 회사 자산을 자기 쪽으로 빼돌리고 있다면 제 경쟁자가 아니라 회사의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아 씨 가족 일이 연결된 걸 알고부터는 다른 이유도 생겼습니다. 여자 때문에 움직였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게 뭔지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후계자라는 자리가 사람을 마음대로 시험하고 정보를 골라 보여주고 결과를 대신 결정해도 되는 자리라면 저는 맡을 자신이 없습니다. 영화는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경영자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도진은 웃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이 칭찬보다 경고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된 채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아와 도진이 다시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한 것은 모든 조사가 끝난 뒤가 아니었다. 아직 몇몇 절차가 남아있던 어느 저녁, 수아가 먼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저녁 먹었어요. 도진은 회의 중이었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답했다. 아직입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또 굶었으면 이번에는 안 사줘요.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다만 이번에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서두르지 않았다. 수아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도진은 자신의 회의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이야기했다.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탔고 어느 날은 도진이 직접 차를 몰고 왔다. 수아는 그가 좋은 차를 몰고 왔다고 화내지 않았고 도진도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세계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세계를 거짓말 없이 보여주는 일이었다. 어느 저녁 수아가 물었다. 처음 맞선 날 진짜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낡은 운동화까지 준비하면서 도진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운동화는 대학 때 신던 제 신발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요. 저도 지금은 압니다. 수아가 웃었다. 도진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신이 했던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돈 몇천 원 남아있는 걸 제가 봤는데도 찌개를 하나 더 시킨 겁니다. 수아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도진은 곧바로 덧붙였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냥 친절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그걸 평가하고 있었으니까. 수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척하면서 사람 마음 시험한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무서웠어요. 뭐가요? 당신이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봐. 도진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아는 컵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강성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강성 후계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그녀는 자주 하듯 웃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해도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와주면 미안해서 싫고 가만히 있으면 역시 자기 집안 편이라고 화내고 지금 생각하면 당신도 꽤 힘들었겠네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지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뢰를 얻는 방식이 잘못됐으니까요. 수아가 그를 바라봤다. 앞으로는 사람 시험 안 할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대답이 약한데. 안 하겠습니다. 확실해요. 도진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지금 저 시험하는 겁니까? 수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도진도 따라 웃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같은 말이 상처가 됐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가 그 상처의 모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과거를 건드려도 다시 무너지지 않는 상태인지도 몰랐다. 몇 달 뒤 수아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지역의 오래된 식품 브랜드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첫 회의에서 팀원이 물었다. 이수아 대리님은 왜 이런 옛날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오래됐다고 버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건 남기고 잘못된 건 고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책상 한쪽에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작은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해담 식품의 일부 상표권이 가족에게 돌아온 뒤 어머니는 수아에게 직접 브랜드를 다시 만들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수아는 당장 그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퇴근 직전 도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수아는 웃으며 답했다. 이번엔 무슨 시험인데요?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시험 아닙니다. 예약입니다. 수아는 별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주소를 확인한 순간 걸음이 느려졌다. 역삼동의 화려한 호텔도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맞선 날 비싼 식당을 뛰쳐나와 들어갔던 바로 그 작은 밥집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주인이 수아를 알아보고 웃었다. 오랜만이네. 오늘은 남자친구가 먼저 와 있어. 수아가 안쪽을 바라보자 도진이 첫날과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낡은 재킷도 일부러 초라하게 보이는 운동화도 없었다. 평범한 셔츠에 코트를 걸친 그는 있는 그대로의 강도진이었다. 수아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설마 또 지갑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있습니다. 도진이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수아가 웃었다. 확인까지 시켜주네. 그때 주인이 김치찌개 한 그릇을 가져와 두 사람 사이에 내려놓았다. 도진이 말했다. 가격은 아직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겨우 3,000원 갚으려고. 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사람을 믿기 전에 증명부터 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안 벌 사람인지 제 신분을 모르고도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수아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날 저를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재산도, 집안도.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줬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도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수아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다. 작은 반지 상자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도진은 상자를 바로 열지 않고 먼저 3,000원짜리 지폐 3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처음엔 당신이 샀잖아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수아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도진은 그제야 상자를 열었다. 화려하지 않은 반지가 작은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잠깐 웃었다. 우리 반씩 낼래요. 수아는 울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청혼을 더 멋있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강성그룹 후계자가 김치찌개 앞에서 반씩 내자는 게 뭐예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집안에서 알면 기절하겠네요. 그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반주와 도진을 번갈아 바라봤다. 처음 만났을 때라면 이 남자가 가진 돈이 두려웠다. 그의 돈이 언젠가 자신을 작게 만들 것 같았다. 그 다음엔 그의 성이 두려웠다. 강씨라는 이름이 자신의 과거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재산도 성도 숨기지 않았다. 수아 역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숨기고 있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고도 함께 있고 싶었다. 수아가 손을 내밀었다. 한 가지 조건 있어요. 도진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뭡니까? 앞으로 김치찌개 3,000원보다 비싸져도 반씩 내야 해요. 도진의 표정이 풀렸다. 물가 상승률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해봐요. 우리. 도진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날 수아는 그에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묻지 않았다. 도진도 그녀의 마음이 진짜인지 증명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뒤엉켜 있던 두 집안의 과거가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갈 세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상대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 아니었다. 진실을 보여주고도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면서 그래도 손을 내미는 일이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3,000원짜리 김치찌개 사이에서 수아가 숟가락을 들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당신이 계산하는 거죠. 도진이 웃었다. 이번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수아도 웃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상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